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봄이 오면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요. 하지만 그 꽃이 꼭 아름답게만은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화분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화분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화분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황사와 꽃가루 때문이겠죠. 오늘은 화분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향긋한 봄 내음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화분증입니다. 이 화분증이 심한 사람은 꽃가루에 관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코가 간지러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화분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화분증은 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호흡기내과 박상명 교수님께 화분증의 원인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화분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봄철 혹은 가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눈의 어떤 가려움증이라든지 코의 콧물, 그리고 심한 경우는 기침, 그리고 목의 인후통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봄, 가을에 외출이 잦아지면서 꽃가루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화분증은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화분증은 눈이나 코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데요. 이비인후과와 내과, 안과 교수님께 화분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외부에서 우리 코 속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이나 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을 호소할 때 일단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 환자 같은 경우,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혹시 천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이런 화분들이 코나 혹은 기관지들을 자극하여서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코나 목의 자결감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로 인해서 천식의 어떤 심한 발작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그럴 때는 호흡 곤란 등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게 돼서 많이 생기는 알러지, 결막염이 요새 많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큰 증상은 가려움증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눈물 흘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눈이 꽉 차 있는 느낌, 약간의 충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가 봤을 때는 흰자가 많이 충혈이 되어 있으면서 많이 충혈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종이 많이 있어서 마치 우윳빛깔 또는 분홍색의 그런 결막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막염이 또 알러지 결막염의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알러지 결막염에는 1년 내내 생길 수 있는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에 있는 진먼지 같은 것에서 생길 수 있는 결막염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려움증이 가장 큰 증상이 되겠습니다. 눈의 충혈, 이물감, 콧물, 코막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수반되는데요. 저도 간혹 콧물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주위도 산만해지고 굉장히 힘들던데. 네, 그렇습니다. 화분증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데요. 그럼 이 화분증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분증의 대책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일단 그 꽃가루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화초나 나무 같은 것을 키우시고 있다면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국소스테로이드제 등을 이용해서 약물요법 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이런 증상이 생기시고 가려움증이 심하시고 이제 화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 그냥 맹물로 수돗물로 눈을 씻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것은 오히려 눈 상피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거기에 맞는 안약을 넣어서 헹궈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대책을 들어보셨다면 내과적 대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로서는 흔히들 회피요법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회피요법은 그런 꽃가루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화분이 많이 떠다니는 그런 시기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혹시 외출을 할 경우에는 좀 두툼한 마스크 같은 거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특히 눈이나 코 안 등 같은 그런 화분들이 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약들이 대개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어떤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투여받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환자들의 어떤 원인을 알기 위해서 흔히 하는 피부에 하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라든지 아니면 피를 뽑아서 볼 수 있는 알레르기 그런 검사 등을 통하여서 원인 어떤 항원들, 원인 물질들을 검사를 한다면은 그 검사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면역 치료까지 할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읽은 기사에서는 화분증에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네, 의학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요구르트를 먹음으로써 장내 세균을 변화시키면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구르트로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출 후에 집에 와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외출하실 때에도 마스크나 모자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오늘은 화분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강남 E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